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도 9시 전에 왔네요. 아 근데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 난생 처음으로 탕후루란 걸 먹어봤거든요. 근데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딸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그 설탕이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였어. 그래서 충격을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딸기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그 딸기를 살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왜냐하면 그 슈퍼 아줌마가 제가 딸기를 사서 가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더니 딸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가 쪽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자취방까지 왔거든요. 한 1시간 반 거리예요.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엄청 들어있는 거야. 야, 근데 그거를 나는 일단 사서 지금 자취방에 와버렸으니까 이제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을 한 채로 이제 본가에 갔었으니까 아, 곰팡이가 파란색 곰팡이가 펴있었어. 파란색. 진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곰팡이다. 근데 애매하게 막 하얀 것만 펴있어가지고 모르고 먹는 거보다는 훨씬 낫긴 하죠. 괜히 배 아프니까 그러면. 페니실린 페니실린 그것도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생으로 먹으면.
제가 화학 쪽을 잘 알진 못해서.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 곧 터지는데 1필. 제발 좀만 버텨줘 1필아. 1필아. 나이스. 1필 제대로 터졌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아, 그 집 앞 슈퍼에서 샀는데 이 모양이다. 그게 6,500원이었거든요 딸기가. 나름 싸긴 쌌어. 싸서 사긴 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죄다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해. 야,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부모님한테 아, 집 앞 슈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걸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슈퍼에 아는 분이 계시다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래요.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그 딸기 사진을 토마토로 바꿔오셨어. 여기서 산 건데 아들이 지금 시골에 갔다, 그래서 토마토로 바꿔달라 해서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 돈은 내 돈은 그래서 부모님 그냥 토마토 맛있게 드시라고 효도를 한 걸로. 그쵸.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근데 제가 그 살 때 엄마 번호로 그걸 입력했긴 했어요. 영수증을 제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깜빡하고. 근데 엄마 이제 포인트 번호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로 이용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라도 누군가 이득을 봤으니까 사실 그냥 슬프고 끝날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죠 저희 어머니. 그걸 어떻게 사진만 들고 가서 바꿀 생각을 했을까. 저는 INFJ라서 그런 짓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휴, 채팅 보다가. 그쵸, 마트가 사실 그 우리 소비자에게 오는 동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는 경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게 제가 딸기를 먹고 배탈이 나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간 딸기는 진짜 깨끗한 상태 아니면 아예 입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곰팡이가 하나가 펴 있으면 주변에 이미 전이가 다 돼 있대요. 전이가 다 되기도 하고, 그 물렁한 거는 그냥 약간 딸기도 습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긴 하던데, 근데 이제 곰팡이가 하나라도 펴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곰팡이가 속에서부터 핀대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지 사실. 눈으로 안 보이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겉 표면에 곰팡이가 있으면 빼박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인 거고, 만약에 딱 딸기를 반으로 쪼개는데 안에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괜찮은 딸기를 먹었다 생각했는데 배탈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결과기 때문에 아마 신빙성은 믿으나 마나 네이버 지식인 정도 수준의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딸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원래 그 딸기를 같이 먹자 하고 들고 갔던 건데 여자친구가 아 그러면 어차피 딸기 못 먹게 됐으니까 우리 딸기 라떼를 가서 사 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메가커피 가가지고 딸기 라떼를 사 먹었는데 제가 또 유당불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먹고 싶으니까 하나 사서 나눠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오트밀크로 바꿔가지고 한번 시켜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딸기 미숫가루 맛이 나. 딸기 라떼가 아니라 딸기 미숫가루. 그렇더라고요.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상상한 맛이 안 나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 네, 오트밀크는 사실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죠. 뭐 섞으면 안 돼. 섞어도 그냥 꿀 같은 거 조금 그냥 딱 넣어도 괜찮다 싶은 애들을 넣어야 맛있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빨간색으로 들어가겠죠. 자 올라가서 이 50 라떼 제가 뭐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50 라떼. 미숫가루 확장팩. 아 약간 미숫가루인데 오곡이어가지고 약간 오곡 이런거 특징이 그거잖아요. 딱 곡물이 들어갔다는 걸 엄청 티내고 싶어해. 그래서 먹어보면은 뭐가 입에 자꾸 씹히는 게 많거든요. 오곡특. 그렇기 때문에 오곡 라떼면은 이제 뭔가 씹히는 게 많겠죠 일단.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블래스터 연습을 하다가 방종을 했잖아요. 그 방종하고 나서 연습을 하다가 그 영상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그 약간 타이밍 찾는 게. 근데 마침 저희 길드원 중에 블래스터를 한때 키우던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저도 블래스터로 캔슬 사냥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왜 자기 아픈 과거를 꺼내냐면서 블래스터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 그렇게 엄청난 극딜을 넣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왜 하냐고 막 저한테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블래스터를 깊게 파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근데 약간 블래스터를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 블래스터보다 좋은 직업이 많은데 왜 블래스터를 하려 하느냐. 약간 대기업 면접 같지 않아요? 이런 다른 좋은 회사도 있는데 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셨죠? 아니 대기업이 아니라 약간 쌈마이 느낌 나는. 그쵸 우리 회사보다 좋은데 많은데 왜 오셨느냐.
아이 그야 여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이쪽 업계에선 그래도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이제 패기 넘치는 신인의 한마디. 이제 팀장이 이제 야 이런 파릇파릇한 애들 괴롭히려고 우리가 회사를 열었느냐 하면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오 1필 딱 터졌다. 터지긴 했는데 다음 극딜에 아마 잡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많아? 아 올라가 버렸네. 오랜만에 메르콥터로 한번. 아이씨 메르콥터 할라니까는 때려버리네 이놈이. 그쵸. 약간 나로서는 약간 이게 최선이다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면접이라는 것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 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뭐 내정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실 굳이 지금 사람을 뽑을 여력이 안 되는데 일단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신입사원 혹시라도 진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려가야겠다 하고 열었던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님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일단 질문이라도 해준 걸 수도 있고. 뭐 요즘 능력 사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능력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 제가 보스를 열심히 잡고 있지만 보스가 다가 아니잖아요. 보스 잡고 나면 또 1쾌도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주간 퀘스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하거든요. 하이마운틴이라고 이제 주마다 할 일이 또 늘어나니까 또 그것도 고인물들이랑 파티를 해서 해야 되니까 또 내 능력을 이제 입증을 할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겠죠. 전투력 300만 메르입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메이플 생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신없이 놀고 운전하고 하느라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매소 수급 컨텐츠가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약간 그 골드 코인, 실버 코인, 막 동 코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이아 코인까지 있는데 그 코인이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변해. 근데 그거를 미리 사서 쟁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거 완전 그 코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잔뜩 사놓고 가자! 메타가 또 바뀌고 있다는 거.
스우랑 데미안 빼고 아마 다 잡을 것 같네 오늘. 아카이럼은 금방 잡으니까. 특히 우리 돈으로도 유명한 넥슨이잖아요. 그 수익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은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겠어. 근데 뭐 이익 집단에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잖아요. 결국 여기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약간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약간 유저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싸리 그럴 거면 와우처럼 유료 게임으로 바꾸면 얼마나 쾌적해. 차라리 달마다 17,000원씩 내고 한다 하면은 모두가 동등한 컨텐츠를 똑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캐시템은 이제 좀 탈 것이라던가. 게임성이랑 스토리가 옛날엔 진짜 탄탄한 게임이긴 했죠. 메이플이 옛날에는 진짜 스토리 보는 재미로 했으니까 막 길 가다 만나는 NPC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진짜 재밌었는데 막 스톤골렘이 사실 막 하인즈가 옛날에 뭐 실험하다가 만들어낸 뭐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 하나하나도 스토리가 있었고 또 그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약간 최적화를 해버렸죠? 최적화. 그게 사실 문제죠. 최적화가 되면서 유저들 입장에서 이제 레벨업하기 되게 편해진 건 있지만 그만큼 즐길 컨텐츠가 간소화가 돼버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만. 근데 게임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패치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않을까요? 그,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런 게임성을 버려가면서까지 만들어낸 그런 게 있었기에 20년 넘게 게임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돈이 안 되면은 넥슨 입장에서도 빨리 버리고 싶은 카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회사 입장에선 돈도 안 되는 거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근데 약간 황금 밸런스 게임을 말하라 하면은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스타리그만 좀 유지가 됐더라면 아직까지도 건재했을 e스포츠라고 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인기가 엄청 대단하긴 했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툭하면 이제 형들이랑 막 스타 한 판씩 뜨고 우리나라랑 참 잘 맞는 게임이었는데 개인의 실력으로도 할 수 있고 팀전으로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니까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탑티어 유저들이 겨룰 수 있는 장이었던 그 시합 자체를 조져버림으로써 물론 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건 잘못한 거긴 한데 블리자드가 너무 하나만 한 게 아닌가. 차라리 사용 요금을 좀 받더라도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그 인기는 사실 더 오래 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끝물이라 해도 진짜 평생을 스타리그만 꿈꿔왔던 사람도 많았고, 옛날에는 레전드 해설위원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김용준 해설위원님이셨나? 그분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신데, 아, 배용준이다. 배용준.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뭐 해설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스타리그에 나오셨을 때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멋있잖아.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나는 게임 해설이 하고 싶다 해서 딱. 근데 이제 마재용 선수라던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긴 했었죠. 근데 그걸 또 이악 물고 살려냈는데 또 병크 터트려서 침몰해 버렸죠. 참 돈이란 게 뭘까? 제가 최근에 엄청 놀라운 걸 접한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게 뭐였냐면 그 무료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이 계셔요. 무료 일러스트를 약 10년 동안 그리셨어. 그게 그 엄청 방대한 자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무료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알고 계실 만한 일러스트인데, 그 일본스러운 그 일러스트 아세요? 되게 단순한 온갖 사람들 일러스트가 다 있는, 아, 그 뭐라 하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막 요즘 쇼츠 보면은 하나둘은 꼭 있거든요. 그 그림이 되게 그 단순한 그림체인데 되게 정감 가는 느낌의. 아니, 지브리 말고 그 엄청 단순한 그림체인데, 아, 그 뭐더라? 아, 막 그 양산형 쇼츠에서 많이 쓰는 그림체 있잖아요. 그 일본 그림체스럽게 생겼는데,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일단 나중에 혹시 기억나면 제가 들고 와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무료 일러스트를 10년 동안 그렸는데, 그게 하도 많이 쌓이니까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의 모든 관공서 아니면 막 광고에도 막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그림이 눈에 엄청 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 배너를 하나를 달아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걸로 대체 얼마를 벌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투자해서 사람들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무료 이미지를 잔뜩 쓸 수 있어서 좋고, 그 사람은 이제 광고 수익을 계속 얻어서 좋고. 근데 이미 그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 그림만큼 정감이 가는 게 없기도 하고, 이제 특히 이게 그림에서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죠. 일관성에다가. 아, 그 그림 보여드려야겠다. 기다려봐요. 이거다.
이라스토야. 이 그림체 아시죠? 이 그림체 아시죠? 이분이 10년 동안 한 길만 판 거예요. 그냥 죽어라 판 거야. 근데 이제 저 그림 없으면 뭔가 섭섭하잖아. 그쵸?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저 그림체. 저분이 무료 이미지를 10년 동안 배포를 하신 거예요. 계속 신작을 내면서. 그래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아, 깜깜해. 지금 27분.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잡도록 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은가요? 아, 하필이면 공반이. 아, 잠깐 쉬죠. 비슷하게 하고 싶은 거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뜨뜨뜨뜨뜨뜨. 아, 니들펠트. 아, 제가 또 전공이 그쪽 계열이어서 펠트를 해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어렵긴 하대요, 그게. 저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수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수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한번 수다를 펠트로 만들어 봤는데 그게 이제 바늘로 계속 찔러가지고 쌓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다 만들고 보니까 웬 쥐새끼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렉걸려. 아, 죽었다. 아, 유리딱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데, 유리딱스. 저도 새에 관심이 되게 많긴 했어요, 어릴 때.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아버지가 새총 쏘는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뭔가 새를 막 잡고 다니셨단 말이죠. 물론 보호종이나 그런 걸 잡으시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새를 잘 아니까 어떤 새는 잡아도 되고 어떤 새는 잡으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새라면. 죽어라. 아,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잡으시던 새는 그거예요. 약간 유해조소로 구분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직박구리 이런 애들. 그래서 까치도 가끔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잡는 거는 진짜 딱 한 번 보긴 했는데 그때 불쌍하다 왜 잡냐 그랬더니 이걸 잡는 사람이 있어야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 그런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휘파람새. 최근에 되게 귀여운 새 봤는데 후투티라고 아세요? 후투티? 꽁지머리가 되게 인상적인 친구인데 네 추장머리 후투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저희 동네에 엄청 많이 살아요 후투티가. 그래서 가끔 보이면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후투티랑 되게 조그만 새 한 명 있던데. 네, 여름철 얘기하는 거예요. 까치랑 싸우고 있었어, 내가 봤던 거. 오, 와, 근데 새를 진짜 잘하시는구나. 새 박사님이셨네. 저도 물까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까치가 한때 밈이 하나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밈인데 물까치 우는 소리가 개이 개이 이렇게 울어가지고 알고 계신. 그러면 새 오타쿠 정도로. 저는 어릴 때 인꼬를 키워봤네요. 생각해보니까 인꼬 2마리를 키웠었는데 어머니께서 새장 청소하신다고 문을 열고서 이제 새들 냄새 난다 라는 명목하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열어놓은 게 이제 방충망이 있잖아요 우리나란. 근데 걔가 한순간에 방충망을 뚫고 나가버린 거야, 한 마리가. 그래서 원래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그렇게 사라져서 그 뒤로 못 봤고, 나머지 한 마리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키우긴 했어요. 한 2년인가 3년인가 키우고 그때 엄청 울었는데, 그때 교회 갔다가 오니까는 애가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더라고. 근데 새가 진짜 그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요. 엄청 건강하고 아침에 밥도 잘 먹은 거 보고 그리고 핸들링 좀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온 건데 그 새에 죽어 있더라고. 이게 좀 충격이었어 어릴 땐. 그래서 그 새를 이제 흙에다가 묻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그때 새를 딱 데리고 나가서 흙에다가 묻고 이제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새 죽어서 묻어주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불법이래. 아니 불법이래요. 불쌍해서 묻어줬더니 불법이래. 그래서 부관 참시했잖아. 아니, 뭐 목을 자르고 한 건 아니지만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아빠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하고 가져갔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일반 쓰레기나 그런 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특히 조류라던가 그 강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키우면은 막 해외종이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되면서 새로운 전염병 같은 걸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운다거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성만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사실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는 것 자체도 사실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위험한 야생에서 살았으면은 며칠 못 살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키운다라는 그 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물이 그걸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니까 이제 또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지. 며칠 전에 봤던 영상 중에 시골 할아버지가 집에서 시골 강아지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시장에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장에 나와서 이제 강아지를 팔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 다 달라붙어서 아유 강아지 그 불쌍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 뭐라 하는 거야. 근데 강아지는 사실 밥도 잘 먹고 애들이 뽀송하고 깨끗하다 못해 막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들 애지중지 키우는 아저씨한테도 자기가 데려다 키우진 못할 망정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들을 왜 이런 철창에다 가두고 키우세요 하는데, 철창에 안 가둬두면 그 어린애들이 어디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결국 감성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요즘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감성민국이라고. 뭐만 하면은 감성 들고 와가지고. 아 근데 이건 뭐 길게 나가면 또 정치적인 얘기랑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1200마리.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53, 47.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감성에 약간 치우쳐져 있다 하면은 약간 가슴이 복받쳐서 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한 강아지 좀 봐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정의의 사도가 된 거 마냥 나서서 저 강아지를 돌보는 아저씨 나쁜 악인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게 좀 크지 않을까. 그 최근에 이제 개고기도 이제 못 먹게 만들겠다고 뭐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었죠 한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북극에서 북극이래 남극이겠죠. 남극에서 펭귄을 잡아 먹잖아요. 펭귄도 먹고 바다표범도 먹고 다 먹는데 펭귄 귀여운데 왜 먹냐고 걷다 대고 따지면은, 물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펭귄이랑 좀 다른 선상에 있죠. 왜냐 우리는 먹을 게 풍족한 상황인데 굳이 강아지를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또 좀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복날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날이 있었잖아요 또. 물론 저도 지금 강아지를 기르는 입장에서 그런 키우는 강아지를 먹는 건 당연히 나도 반대를 하지. 근데 이제 강아지를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법으로 막아놓으면은 항상 약간 극단적이게 가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걸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든 진짜 그걸 먹고 싶은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걸 먹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는 그냥 맛있게 먹던 거를 이제 법적인 규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먹게 되는 거죠. 과연 그게 맞는 상황일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많이는 안 들고. 혹시 그거 안 먹는다고 죽어?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해요. 하여튼 개인의 선택이란 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나라에서 다 통제할 거면 뭐하러 민주주의에. 그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고 먹었어. 뭔 소리냐면 엄마가 집에 딱 왔는데 소고기를 끓여놨다 하고서 주셨던 게 알고 보니까 동네 개고기집에서 파는 그거를 주신 거예요. 보신탕을. 그래서 먹었었는데 근데 약간 트라우마가 남긴 했어. 차라리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뭐 안 먹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강요를 하면 지금 제 마음속에도 그 보신탕을 먹었던 게 상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로 못 먹게 해버리면은 뭐 어떡해. 먹지 말라는데 안 먹겠지. 먹지 않겠지만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반발심만 키우고 뭐 같은 인종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법으로 다스릴 내용인가. 음. 뭐 아무튼 너무 침울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오늘 그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놀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지금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할 시즌 됐을 때 노는 방식이 아직도 똑같아요. 그냥 게임만 갔다가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그냥 근처 주섬주섬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늘은 술만 안 마셨지 사실 오늘 진짜 고딩 때랑 똑같이 놀았다고 그러고요 그냥. 그래서 현타 아닌 현타가 왔달까. 아 얘네들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하면서. 아 맞아요.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 약간. 나는 그냥 처음부터 술을 마시기가 싫었어 그냥. 그냥 술 안 마시고 그냥 재밌게 놀다 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차를 좀 끌고 가봤습니다. 차 끌고 가면 술 못 먹거든 어차피. 근데 애들도 좀 반기는 눈치더라고요. 딱히 술을 마시고 싶진 않았다 이런 느낌. 그렇죠. 보드게임 갈 때도 있고 PC방 가는 게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고딩 때부터 리듬게임방을 갔어요. 저희는 항상 리듬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고 몇 판 하고 태고 아시나요? 그 북치는 게임인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브르 콤보 개새끼 학교 맞습니다. 그 게임이죠. 개새끼
예쇼! 딴딴딴딴따란딴. 아 근데 중학교 때 실력, 중학교래 고등학교 때 실력 녹슬지 않았더라고. 오랜만에 했는데도 거의 안 틀리고.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고딩 때는 사실 근데 맨날 해도 재밌긴 했어요. 그냥 학원 갈 시간 전에 이제 차샤샥 하고 튀는 거지 이제. 아 근데 참 아쉬운 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근처에 리듬 게임 방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리겜 방이 그래도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갔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사실 있었으면 연습 좀 하러 다녔을 건데. 오락실이 돈이 안 되긴 해요. 오늘 보니까 1,000원이더라. 그 기본 한 판이 1,000원이 됐더라고요. 너무 비싸졌어.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기가 힘든 거지. 고물가 시대기도 하고.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사람이 안 와도 나가는 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이제 슬슬 많이 되는 게겠죠? 근데 이제 게임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PC방을 더 많이 가지. 사실 1,000원으로 1시간 놀 수 있는 PC방, 1,000원으로 5분, 7분 놀 수 있는 오락실 어딜 가겠습니까? 한두 판 하는데 그렇게 비싼데 적은 돈으로 오래 즐길 수 있는 데를 가게 되는 거죠, 다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경쟁이 안 되죠, 아예. 그리고 컴퓨터 게임 얼마나 요즘 잘 나옵니까? 스팀 게임만 해도 한 2만원짜리 하나 사놓으면은 한 달은 놀 수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딨어 또.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아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오락실까지 가서 그 게임을 해야 돼만 하는 그 이유가 없는 거야. 저희도 이제 추억 보정 아니면 안 할라 하죠. 오늘 가니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엄청 잘해. 진짜 잘하시긴 하더라. 그래서 아예 할 거면은 그냥 다 무료로 푼 다음에 내 생각에는 게임방이 살아남으려면 시간당 돈을 받아야 돼. 시간당 돈을 받아서 이제 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 태고의 달인 기계 제가 드리는 거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물론 해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대여료가 제 기억이 맞다면 900만원대였어. 900만원. 1년 대여료. 근데 1년 단위로만 대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좀 힘들죠.
옛날에 태고 진짜 좋아할 때는 저 그 영상으로 이제 태고 채보를 띄워놓고 집에 있는 드럼스틱 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계속 뚝딱뚝딱 뚝딱뚝딱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귀여운데 나. 근데 진짜 재밌긴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지미 핸드릭스? 그게 뭔가요? 아, 상상 기타로 이제 연습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그런 느낌? 맞으려나? 2분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오, 성향성작의 물락. 통찰. 다 올렸네. 손재주. 아, 아쉽네요. 에고, 질식사. 어쩌다 질식사로 돌아가시지? 어디 갇히시고 그런 건가? 내일도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이거 좀 사놓을게요. 아, 약간 이제 마이클 잭슨 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기는 하셨죠. 마취제를 맞고 그렇게 빨리 자려고 했다가 돌아가시고. 안타깝네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요절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미녀는 박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걸까? 좀 무서운데. 다이아 근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지금 근거 티켓이 딱 20개가 있어가지고 딱 12초 남았으니까 아, 네 자리 숫자 뭐 해볼까? 오늘 친구 만나고 왔으니까 79 5959 이거 하나랑 오늘 딸기가 썩어 있었거든요. 가운데 빼고 썩어 있었으니까 2486 하나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알차게 또 보냈네요. 1쾌도 했고 몬스터파크는 못 돌긴 했지만 그래도 보스 이제 스우랑 데미안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마리 잡으면 딱 30분 되더라고요. 지금 스펙으로. 스우 데미안 내일 잡아주고 1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은 또 그거 하고 유니온 육성 시작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은 아니죠. 늦게 켰으니까 일찍이 아니지. 근데 암튼 들어가 볼게요. 맞네, 오늘 50일 차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름 기념비적입니다. 50일 차가 딱 목요일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보스를 잡고 있죠. 50일 만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가엔슬 가엔슬까지 잡고 있는 하루메르시. 윌이랑 루시드는 이제 곧 잡을 수 있긴 해요. 한 400만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본 섭 가서 템만 바꿔도 금방 잡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평일이니까 7시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